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 수요일날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 좀 많은 눈이 내려서 도로 곳곳이 정체와 또 한파로 인해 추위가 굉장히 매서웠는데 그나마 이제 눈도 좀 많이 녹고 한파도 약간 주춤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각별히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를 돌파하다가 최근에는 조금 내려왔는데 좀 많이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주식시장은 그리고 비트코인, 부동산 할 거 없이 이런 이 투자 자산 쪽은 연일 화랑을 보이는데 참 이 실물 경기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주식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하다 보니 저도 주변에서 참 전화를 많이 받네요. 이런저런 이유를 말씀하면서 돈을 좀 빌려달라라는 이야기도 많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요즘 연초가 지나고 그러니까 이제 연말이 지나고 또 새해가 밝아서 뭔가 좋아지면서 좀 해야 되는데 또 자산의 쏠림과 이런 부분이 참 한편으로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나쁜 게 아니지만 또 예전에 자영업을 경험해봤고 이런저런 관광 사업을 영위했던 저로서는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쓰라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말이 좀 샜네요. 자, 지난 한 주 국내 증시 가히 어마어마한 유동성 랠리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주식을 하면서 바닥권에서 이런 폭등은 가끔 경험을 하곤 했죠. 그 폭등이라는 게 급락 이후에 되돌림 파동에서 강력한 반등은 바닥권에서 많이 나왔는데 지수 자체가 막 4%, 그 고점 구간에서 4%씩 올라가는 이런 모습은 참 흔히 볼 수는 없는 광경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금요일 날 나왔던 코스피 시장의 강한 상승 랠리는 정말 보면서도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현대차가 4조가 넘는 또 거래 대금을 터뜨렸고요. 삼성전자도 엄청난 거래 대금과 함께 장 후반에 9만전자를 향해 또 달려가는 모습까지 금요일 시장은 코스피 대형주의 날이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그 정도로 강한 수급과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구간에서 이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형주를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또 상당한 소외감을 느꼈을 수도 있는 시장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중요하고 어찌 됐든 시장이 가고 있기 때문에 가는 말에 계속 이제 종목을 편입해 나가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펀드 매니저라든지 외국계 투자자라든지 그리고 많은 경험이 있는 선배님들 또한 똑같은 심정입니다. 여러분들과도 똑같아요. 불안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주식이고 끝이 어딘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도 주식에 베팅을 하는데 그 베팅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죠. 완전 달리는 말 그리고 바닥권에서 산업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 정도가 어찌 보면 자기 개인의 확신을 그리고 성공률을 조금씩 높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공부하셔서 주변에 돈 많이 벌었다라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왜냐면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많은 준비를 해왔던 투자자들의 결실이지 그분들 그 사람들처럼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를 안 했다면 당연히 내가 들인 노력과 시간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보다 좀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참 세상이 좀 편하게 생각이 되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즉 지금과 같은 상승장에서 왜 개인 투자자들이 깡통을 차고 큰 손실을 입냐 너무나 부럽기 때문에요.
나만 소외받고 있는 것 같고 좀 빨리 가고 싶고 그런 생각이 미수의 손을 대게 하고 신용의 손을 대게 하고요. 또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상승률에 이 판단이 흐려져서 굉장히 높은 구간에 많은 비중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좀 못 가고 내일 갈 수도 있는 주식을 오늘 밀렸다고 팔아버리는 또 우를 범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철저하게 전략을 세워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그리고 정말로 좋은 주식이다 생각을 하면 이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그냥 들고 가는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는 제일 좋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시장 돌아보죠. 자, 미 조지아 결선 이후 이 불확실성 제고로 인한 글로벌 증시가 화랑 장세를 보입니다. 미국도 신고가를 쳤죠. 아마 바이든 취임 때까지는 특별한 악재는 일단은 없어 보이고요. 트럼프의 돌발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이미 그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 증시 금요일 장전 현대차와 애플의 이 2027년에 협력 가능성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서 시초가부터 폭등을 좀 했죠. 약간의 갭 이후에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롤러코스터도 있었지만 그만큼 물량을 서로 주고받는 모습도 눈에 보였습니다.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일부는 현대차를 정리했지만은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대폭등 모습 속에 수급은 철저하게 금요일도 대형주 위주 장세가 펼쳐지며 코스피 이런 폭등은 없었다 할 정도로 4% 가까운 상승이 좀 있었죠. 사실 오후장에 지수가 급격하게 더 올라간 이유는 여러 곳에서 말이 많이 안 나왔는데 이 금요일날 오후에 이게 확정이 났어요. 중국 3대 통신사를 MS 지수에서 편출하는 게 확정이 나면서 그때부터 갑작스럽게 들어왔다라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MSCI의 중국 비중이 이 세 업체가 빠짐으로써 0.07%가 감소를 했는데 그게 약 4천억 정도 물량이고요. 그 물량이 고스란히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즉 삼성전자도 MSCI 내에서 비중이 높은 회사죠. 그 대부분의 물량이 삼성전자로 들어가면서 이걸 추정하는 패시브 자금까지 함께 움직인 결과입니다. 거기에 개인들 할 것 없이 다 달라붙어 버렸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8%대 상승이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주 갑작스러운 움직임의 결과물로 판단을 하는 게 좋다. 즉 코스피만 갈 수 있던 부분은 이러한 수급 이벤트가 오후장에 발생해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증시가 폭등 지속한다 그런 생각보다는 여전히 여러분들은 저평가된 우량주 발굴에 노력을 기울이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닥권 유통 섹터 강세가 나왔죠. 이미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이마트가 올랐는데 한 번 더 올랐고요. 신세계, CJ그룹,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및 엔터, 섹터, 키스트, YG플러스까지 전부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이제 이 백신 이후의 세상은 준비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롯데쇼핑과 대우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쪽 그룹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제 약간 포트가 바뀌어서 이번 주는 사실 연초에 CJ그룹을 저희는 관심을 가졌고 현대백화점 관심을 갖고 있고 이쪽 섹터에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CJ E&M이라든지 CJ는 좀 올라왔는데, 그리고 현대백화점 이 여의도 혹시 아시면 여의도에 이 양봉빌딩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백화점이 신규로 개설을 한다라는 거는 또 매출이 대폭 늘어나는 부분인데 핵심 상권 중에 하나죠. 여의도도 돈 많은 사람도 많고요 거기에. 그래서 저는 현대백화점이 올해 백화점 쪽으로는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금요일 저희는 장초에 사실 A프로에 대해서 44,000원대 매수 의견을 드러났는데 눌림에서 못 잡았습니다.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 섹터 저는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산업의 흐름, 자동차 전장화가 지속될수록 이쪽 섹터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초의 KEC라는 종목이 대폭등을 한번 하고 지금 너무나 높은 구간에서 많은 밸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장의 순환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현대차 그룹 배터리 재사용 관련된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 이거는 영상을 하나 또 따로 만들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뭐 이 안에 지금 오늘 부각된 게 OCI가 있고 뭐 기존 대장이 파워로직스가 있고 그 다음에 영화테크가 있을 거며 뭐 이 정도만 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섹터에 대한 부분에서 효성그룹주를 저희는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했죠. 효성그룹주 더 갈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효성 섹터 특히 이제 좋게 보고 있고요. 배터리 관련 섹터가 이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이 안에서 싼 배터리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를 찾아내는 게 또 중요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 보면서 뭐죠? 일단 종합주가 지수를 한번 놓고 보면 금요일날 코스닥 시장은 쉬었습니다. 밀리면 제가 봤을 때 밀리면 이 구간에서 약간의 수렴을 보이다가 폭등할 것 같아요.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는 지금 이 상승의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죠. 결국은 이 상승의 고점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LG화학 대형주의 흐름이 흔들릴 때 고점이 나올 거고, 걔네들이 못 갈 때 이 바닥권에 있는, 제가 봤을 때 유통주들, 바닥권 유통주들이라든지 뭐 또는 중공업 섹터라든지 이런 순환매가 분명히 돌 거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산업의 변화를 지금은 주목하면서 대응해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타도 중요하지만 그 큰 물줄기를 우리는 잘 이해해서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금요일날 보면 지금 뭐 삼성전자가 일단은 9만 전자가 됐죠. 9만 원을 찍었는데 결국은 뭐 10만 원을 한번 갈 생각으로 지금 달려가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과거 삼성전자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액면분할을 하면서 엄청난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박살이 난 적이 있어요. 이때 액면분할 말이 나오고 박살이 좀 났었는데 삼성전자도 결국은 고점을 찍고 굉장히 오랜 기간 수렴을 하고 올라온 겁니다. 결국 고점은 찍더라도 이런 식의 모습을 분명히 줄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힌트를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 25만 7천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저희는 뭐 고점에서 또 뭐 팔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23만 5천원? 제가 얼마에 팔았더라? 24만 5천원에 팔았나? 이것도 일부 매도를 좀 하고, 현대차도 일부 매도를 좀 하고 나머지를 좀 보는데, 지금에 나온 이슈 자체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의 밸류를 끌어올리는 이슈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거래대금 자체가 4조 8천억, 거의 역사상 사상 최대 거래량 거의 발생을 했죠. 이 바닥권에서 나오는 거랑은 좀 다르니까, 바닥권에서는 거래 대금이 이렇게는 안 되죠. 이때 거래 대금이 안 나오네. 이때 거래 대금이 4조 2천억 아니구나, 4,200억. 이때는 4,200억이고 이번에 나온 거래 대금은 4조 8천억입니다. 이때 바닥권에서 나왔던 거래량과 지금의 거래량 차이를 보면 어마어마하죠. 즉 이 여기를 뚫어버릴 수도 있는 모습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요. 결국은 신고가를 현대차도 지금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말로 대단한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지금 시가총액이 34조죠. 34조에서 최근 며칠 사이에 거의 70% 가까운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제 물량 부담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현대위아 현대위아도 금요일날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금요일날 매매를 하고 뭐 얘는 짧게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현대위아도 굉장히 강하죠. 가장 가벼운 종목인데 결국은 이런 종목군들 다시 수렴한 이후에 다시 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물량은
좀 가지고 가는 게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대공업을 사실 저희는 좀 물려 있었어요. 현대공업을 물려 있다가 이런 구간에서 물려 있다가 이제 탈출을 했죠. 네, 금요일날 탈출을 하고 다시 좀 매매를 들어갔는데 큰 수익은 내지는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구간이 있죠. 이런 구간에서 제가 매수를 하고 사실 원래대로 이렇게 강력한 하락을 보이면 좀 빠르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좀 시간을 다지는 시간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이런 구간에서 그냥 매도를 하고 금요일날 좀 짧게 매매를 했고, 사실 금요일날 우리가 시초가에 들어갔던 종목은 우수 AMS를 시가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좀 빨리 팔아버린 게 이 구간에서 그냥 팔아버렸는데 사실 동시간대 현대위아와 현대차 흐름을 봤을 때 밀려버렸죠. 그래서 우수도 사실 이게 올랐다가 밀리고 가는 흐름이 나올 거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올라가서 조금 아쉬움이 좀 많았던 금요일입니다. 얘도 이제 현대 정대선이라고 해서 현대가가 대주주로 들어가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한 번 정도 부각이 될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은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서 매도하고 이렇게 대응을 했었는데 그렇게 썩 재미는 보지는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재미는 좀 보지는 못했던 것 같고, 자, 종목군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OCI가 지금 며칠째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날 어제죠. 목요일날 물량의 30%만 10만 1,000원에 정리를 했는데 여전히 목표 주가로 설정한 거는 12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 장기로 본다면 제가 봤을 때 16만원까지도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16만원대까지도 눌리면 다시 살 의향이 있고요. 8만원대. 근데 바로 가주면은 좋은 거고, 근데 자리가 굉장히 애매해서 신규로 들어간다라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 종목이. 근데 일단은 OCI와 현대차 그룹 대놓고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활용 ESS 사업 본격화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월요일날 갭이 한 20%, 15%는 뜰 것 같습니다. 15% 갭이 떠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가 나온다면 목표 주가를 올려야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밖에 뭐 파워로직스라든지 그 부분은 한 번 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고, 자, 카카오 지금 금요일날 시장 보면 네이버가 7% 상승이 나왔고 카카오도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종목군들의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와줬는데요. 일단 이런 종목도 뭐 시가총액 기준에서 지금 상위 종목을 다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 관점에서는 볼 수도 있겠죠. 일단 이 박스권 돌파라 뭐 생명선을 어디로 정해놓고 봐야 될지 모르겠으나 30만원 선을 생명선으로 놓고 다시 봐도 될 것 같고, 카카오는 오히려 더 좋아요. 카카오가 오히려 수급 자체가 더 좋기 때문에 일단은 돌파 갭이 나왔고 여기에서 항상 눌리는 자리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재편입 관점도 될 수도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갭 매매 정도로 카카오를 계획을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41만원 선에서 매수를 해서 이런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끌고 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41만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자, DB하이텍 장 후반에 삼성전자가 또 대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DB하이텍도 순간 쏘아 올랐습니다. 순간 쏘아 올렸죠.
근데 이런 거는 어차피 대장주를 따라가는 모습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한번 눌릴 때 기회가 올 거로 생각을 해요. 얘는 계속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격보다는 기다려서 이런 구간에서 결국은 얘는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눌리면 매수로 대응해야 되고, 2차 전지에서 SKC 지속 홀딩 관점입니다. 네, 매도 없이 지속 홀딩 관점이고요. 어찌됐든 2차 전지 내에서 가장 수급이 좋고 반도체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으며 SK 그룹주가 최근 강하기 때문에 SKC는 지속적으로 한번 끌고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도 굉장히 강하죠. 지금 수급이 엄청 좋아요. 여전히 좋아서 얘도 지속 가능성이 높고요. 그 밖에 유럽 삼성 SDI 향인데 신흥 SE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신흥 SEC라는 종목이 있는데 상대 밸류가 3,500억에 영업이익 200억짜리, 그리고 상장 이후에 계속 못 올라갔던 이런 구간을 돌파가 초입에 있습니다. 헝가리 공장의 가동률이 90%에 육박하나 지금 추가 가동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가동률 100%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거래 대금도 많이 터지지 않았고 평균적으로 뭐 흐름도 큰 거래량을 동반한 종목은 아니지만, 네, 실적과 2차전지 밸류에이션 상에서 저평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이 종목도 여기를 뚫는 거는, 네,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뚫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헝가리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네, 2차전지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는 종목에 영업이익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두산솔루스, PI, 솔루스 첨단 소재. 솔루스 첨단 소재 또한 지금 유럽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헝가리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높은 밸류를 지금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죠. 1조 5천억입니다. 1조 5천억의 밸류인데 사실 이 종목 또한 신흥 SEC 또한 시장에 알려지기 시작하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실적 기반에서 올해 4천억대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펀더멘탈적으로 개선만 된다면, 네, 지금의 시가총액은 싸다, 아예 싸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좋은 종목을 발굴해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자, LB세미콘 눌리면 잡아야죠. 눌리는 걸 기다리면 됩니다. 지금은 수급이 조금 잠시 주춤한 것 뿐이지, 얘네는 공장 증설을 했기 때문에 기회가 오면, 네, 매수로 보는 거고, 대덕전자도 지금 얘는 기회를 좀 안 줬어요. 기회를 살짝만 밀리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대덕전자는 관심을 가지고 잘 봐야 될 구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얘도. 그 밖에 효성중공업은 여기 구간에서 일단은 매수가 들어갔고요. 월요일이니까 이날이네요. 이날 매수가 들어갔고, 지금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여기서 바로 간다면 좀 매매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 이후에 눌림 자리를 봐야 되는 건데, 만약에 바로 가지 않고 밀려준다면, 네, 강력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력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고, 수소차 섹터 안에서, 네, 대기업 밸류체인에서 아주 중요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러한 장대항공 이후에 횡보 수렴을 한다. 횡보 수렴 이후에는 돌파가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돌파도 트렌드가 맞아야 나오는 거고요. 뭐 몇 개 볼까요? 현대 글로비스, 이러한 횡보 수렴 이후에 돌파가 나오는 거고요. 현대차, 이러한 횡보 수렴 이후에 강력한 돌파가 나오는 겁니다. 아이큐어,
이러한 횡보 수렴 이후에 돌파가 나오는 거고요. 모든 종목이 다 그래요. 이러한 얘는 횡보 수렴이 좀 이상하게 좀 나왔는데 돌파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 종목군들 전부 다 언급을 했고 전부 다 매수 의견을 드렸던 종목인데 기다림과 타이밍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뭐 다 먹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죠. 근데 잘 봐야 된다. 효성 첨단 소재. 효성 첨단 소재는 어제 이제 이 눌림목에서 들어가서 사실 이제 오늘 좀 강하게 가줬으면 했는데 이 매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오늘 얘는 다 전량 매도를 처리를 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탄소 섬유. 결국 차량 경량화를 위해서는 탄소 섬유가 필요하죠. 네. 결국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가게 되어 있어서 눌리면 다시 접근을 해보는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산업에서 1등주를 알고 네, 대응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눌릴 시 매수로. 자, 그 밖에 네,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몇 개를 보죠. CJ도 제가 카페에 올렸고 이거를 뭐 보려고 했던 종목인데 너무 또 올라버려서 대응이 이제 안되고 이제는 보유자 영역 같습니다. 아직 좀 덜 올라간 게 제가 보기에는 CJ ENM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의 시가총액이 비싼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 보면 돼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작살이 났죠. 근데 실적이 안 빠졌다. 2020년도에 실적이 안 빠졌어요. 문제는 이게 어떤 관점이냐면 뭐 영화 사업도 문제가 됐고 이 엔터도 잘 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선방했다라는 거는 2021년 기저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CJ ENM 또한 20만원대까지는 제가 봤을 때 빠르면 1분기 안에 저는 달성이 가능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한국콜마 좀 주춤하죠. 네, 밀리면 매수를 해서 기간을 좀 기다리면서 전략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밖에 대성 파인텍이라는 종목이 있죠. 대성 파인텍 지금 이제 솔라루프로 상한가를 갔다가 한 9% 정도까지 상승 이후에 눌렸는데요. 이런 종목이 다시 하락을 하면 바이든 시대에서 지금 상한가를 간 종목이기 때문에 취임식쯤 해서 다시 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의 태양광은 1억 개의 이 솔라루프를 공급한다라는 게 이 공약이에요. 1억 개, 1억 장. 그렇기 때문에 솔라루프가 움직이는 거고, 테슬라 관련해서 또 상한가를 갔죠. 테슬라의 솔라루프 이슈가 나왔을 때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가총액이 930억이라 그리고 실적적으로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니지만 테마적으로는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눌림 시에는 관심을 갖고 기다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굉장히 좀 강하고 네, 많은 기회를 동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점에 사실 이런 종목들 있죠. 반등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은 테마가 끝났기 때문에 이런 식의 테마는 건들면 안 되고, 또 최근에 또 강하게 올랐던 종목군들은 올랐기 때문에 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 트렌드 잘 맞춰서 네, 대응하신다면 지금 시장 기회의 시장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잘 대응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산업에 대한 공부도 꾸준히 하셔야 네, 지금 시장 수혜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장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